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시험 전형과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시험이 실시되는데요. 그 시험 전형을 알아보고 또 시험을 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간 강의 일정과 함께 연결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 시험은요, 선생님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하시려고 이 설명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1차와 2차로 나눠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보통 이제 1차 시험은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제 계속 시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11월 9일이 1차 시험일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1월부터 선생님께서 공부를 시작하셔서 11월 둘째 주 토요일 1차 시험을 향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다지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텐데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이제 선발해 놓고 30명을 만약에 뽑으면 15명을 더 뽑는 거죠. 1차에서. 그래서 45명을 선발하고 이제 2차 시험에서 이제 최종 30명의 인원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1차, 2차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이 이제 11월 둘째 주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이제 둘째 주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또 다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셔서 이제 1월 둘째 주에 2차 시험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1차 시험 과목을 좀 볼까요? 일단 교직 논술하고 교육과정 이렇게 두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사도 있는데요. 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선생님들 대체하셔야 해서 아마 3급 그 자격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3급 이상의 자격이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에 1월에 접수해서 2월에 아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응시하셔서 이 자격을 취득해 두셔야 응시하실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험 응시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교육과정과 이제 교직 논술 이 두 과목이 1차 시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20점 배점되어 있고 교육과정은 8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서 1차가 총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이 20점이라는 교직 논술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 한 문제를 이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이렇게 논술형으로 답안을 쓰게 됩니다. 60분간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교육과정은 이제 80점 만점에 이렇게 배점이 부여되어 있고 16문항하고 나와 있죠. 문항수는. 근데 이제 이 80점이라는 이 점수를 한 번에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A형, B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A형에 40점, B형에 40점 이렇게 점수도 나눠지고 문제 또한 16문제가 8문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 시간도 14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70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1교시가 교직 논술 60분, 그죠? 그리고 2교시가 이제 교육과정 A, 그리고 이제 3교시가 교육과정 B 이렇게 총 3차시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직 논술은 방금 60분 동안 이제 한 문제를 논술형으로 선생님들이 풀어 쓰시는 것이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단답형과 서술형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답형 같은 경우는 뭐 명칭을 쓰거나 용어를 쓰거나 뭐 학자 이름을 쓰거나 이렇게 암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쓰는 거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이유를 설명하라거나 아니면 뭐 특징을 기술하라거나 뭐 또는 잘못된 걸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두 과목으로 나눠지고 이것은 다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이 범주 내에서 출제가 돼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등과 다르게 교직 논술도 유아교육, 학문, 이 유아교육 전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엔 1월부터 우리가 11월까지 1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 교과목 공부하는 내용 범위 내에서 논술 시험도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은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교과 전문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지필고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유아교육 학문에 대한 이해가 탄탄하게 되어 있냐 이런 걸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뭐 이렇게 기억한 걸 재생하는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분석해서 이제 적용하고 또 이제 지문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답을 기술할 수 있는 좀 고등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탄탄하게 다진 후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발휘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지적 유연성, 좀 이렇게 탄력, 어떤 좀 지적인 탄력성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 적용력이라든지 그 순간순간 이 지문을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서 답을 쓰는 능력은 유아교육이 학문의 기본 원리나 개념을 탄탄하게 잘 잡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막 이것저것 많이 다루거나 또는 계속 읽는 방식으로만 읽는 방식 또는 강의를 그냥 듣는 방식 이런 식으로만 이제 공부를 접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탄탄하게 기본 개념과 이해를 기본 개념과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그런 학습 태도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부터 이제 강의를 선생님들 이제 수강하시면서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내용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강의를 듣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탄탄하게 이해가 되면 그걸 이제 선생님들 것으로 열심히 내면화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상반기에 충실히 밟으셔서 그것을 또 하반기에 적용해보는 훈련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도 이렇게 좀 선생님들의 고등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또 추세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거에 대응을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2차 시험은 말 그대로 현장 적응, 현장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잘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직 태도나 우리 선생님들의 소양, 그 인성적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수업 그 실현 평가를 또 보고 과정안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지금 그래서 2차 시험의 과목이 심층 면접,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실현 이렇게 또 나눠져 있죠. 요건 이제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도는 과정안을 쓰기도 하고 또 쓰지 않는 시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건 또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전형을 또 확인하셔서 우리가 움직이면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차, 2차 당연히 연결되죠. 예, 결국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고 1차를 탄탄히 차곡차곡 이렇게 내면을 한 경우 2차 시험이 훨씬 그죠? 예, 유리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자들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차의 이 논술과 교육과정,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이 교직 논술 교육과정 부분일 텐데요. 자, 이게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과정의 전 범위, 뭐 유아교육의 이 전 학문의 그 영역에서 지금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럼 도대체 내가 몇 점을 받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들 아마 설명회 자료도 하나 올라가 있죠. 예, 파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열어보시면서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설명회 자료 이쪽 3쪽을 보시면 아마 그 1차 합격 전국 평균 그 합격 커트라인하고 경쟁률 이런 것이 아마 제시되어 있을 텐데요. 네, 그거 참고로 보시면서 저랑 요거 PPT 하면 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2022년, 23년, 24년 요 합격선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22년이 73점이네요. 23년은 84점이고, 한 10점 차이가 나네요. 24년은 81점이고, 이제 올해 2025년 5학년도 시험을 본 것에 대해서 1차 합격선이 아직 발표가 나질 않아서요. 제가 요 설명을 찍는 날을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서 이제 작년 걸 보는데요. 그럼 지금 뭐 물론 10점씩 이렇게 또 요거 사이는 3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 하지만 어찌되건 한 80점 정도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커트라인을 우리가 이게 100점 만점이었잖아요. 아까 교직 논술이 20점, 교육과정이 80점 그랬는데
100점을 다 안 받아도 되네요. 그죠? 만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틀려도 되는, 틀려도 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틀려도 되는 문제들. 네. 한 5점 정도 이런 것들은 그래, 이런 것까지 다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니야. 만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탄탄하게 잡고 시험을 응시해서 이 유아교육 예비교사로서 이 공립유치원 예비 신규 교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지적 전문성을 갖췄음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이 아까 80점 만점이었는데 얘를 10점을 우리가 틀린다고 봤을 때 70점을 받는다고 보고, 자, 그리고 교직 논술이 20점 만점이었거든요. 이 교직 논술은 이제 대부분 18점에서 20점 정도의 이런 점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가 되어 있으면 교직 논술 시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직 논술도 우리가 만약에 18점을 받는다고 쳐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8점 되거든요. 그럼 지금 커트라인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88점이면 1차 합격 선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높은 점수를 기대했을 때 80점 만점에 75점, 5점 틀린다고 보고, 교직 논술은 만점 받는다고 봤을 땐 95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커트라인보다 훨씬 웃도는, 그죠? 위로 이렇게 많은 점수를 확보한 채로 1차를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탄탄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워낙에 유아교육 학문이 넓잖아요. 얼마나 그 여러 교과목들과 이 범위를 딱 한정 짓기가 애매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다 선생님들의 선택이지만 선생님들께서 똑똑하게 이 시험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탄탄하게 잡아나가는 그런 공부로 성취감을 좀 느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매년 하죠. 매년 드리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밟으셔서 이제 합격을 하신 선생님들을 만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러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밟아서 이제 합격을 해서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중요한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다 보면 선생님들 공부에 대한 어떤 만족감과 또 내가 유아교육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좀 총체적인 교사로서의 면모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지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공부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교직 태도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좀 교사로서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100점 꼭 다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라는 걸 꼭 항상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이럴 때 중요한 걸 잘하면 된다, 탄탄하게 기본을 다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중심을 다시 잘 잡는 것으로 돌아오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제 1차 합격 점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도전하실 때 목표가 생기셔야 되죠. 교육과정 80점 만점에 그래도 나는 70점 이상을 받겠다. 한 73점 할까요? 네, 73점. 논술도 20점, 논술은 20점 만점, 19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겠다라는 목표 세우셔서 일단, 아직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 모르지만 일단 그런 목표를 딱 세워놓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한숨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만점 받아야 되는 시험 아니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시험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PDF 파일로 자료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면요. 네, 4쪽이네요. 4쪽에 보면 지금 유아교육 개론 영역하고 이 바퀴가 3개가 있는데요. 유아교육 개론, 그다음에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바탕이 된 여러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들, 그리고 실제 운영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이제 평가하는 그 전반에 이런 운영 영역, 이렇게 크게 3파트로 이제 나누는데요. 이제 이 개론 영역이 바로 1, 2월 달 동안 우리가 진행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아교육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의 성격, 그다음 사상, 그리고 발달 이론, 놀이 이론, 교사론, 부모 교육론이 이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시기 동안 이 개론을 잘 다져 놓으면요. 특히나 이 개론 부분은 우리가 교직 논술 20점이 점이 있었던 그 교직 논술이 바로 이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사론이 주로 교직 논술에 이제 단골로 출제됐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부모교육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작년에는 이 발달 이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교사의 교육신념 관련해서 이제 성숙주의와 관련된 발달관 그리고 뭐 상호작용주의 발달관 이렇게 발달 이론이 이제 또 출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성격에서 우리가 다루는 복지, 아동 복지 그리고 아동 그 권리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1, 2월 동안 우리가 진행하는 이 개론이 교육과정 80점의 베이스도 되고요. 예,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 20점에 해당하는 그 교직 논술의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개론 파트에서 기반이 되어서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019 개정 누리과정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죠. 그거와 관련된 교과목들에서 우리가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 우리 유아교육 학부 졸업하신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신의사 예자라는 이 영역이 만들어질 때 이제 관련 있는 교과목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우리 초등으로 치면 체육이죠. 예, 체육. 우리는 유아 동작 교육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죠? 동작 그리고 건강과 안전, 유아 건강 교육, 유아 안전 교육 그 부분을 다루고요.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 언어 교육이랑 그죠? 문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언어 문학.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은 이제 사회 정서 발달, 이제 영유아들의 사회 정서 발달 플러스 거기에 유아 사회 교육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예술 경험 영역은 그죠? 음악, 미술 이렇게 두 과목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연 탐구는 과학과 수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교과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이 중요 시험에 아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운영편에 가서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이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또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그죠? 예, 전환이 됐는데 그 유아교육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이해 부분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해서 운영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영역으로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뒤에서 또 보겠지만 상반기라고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1, 2월에 이 개론을 배우고 나면 3월부터 3, 4, 5, 6이죠. 이 4달 동안 지금 이 누리과정 관련 교과목들하고 그다음 이 운영편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교재로 보는 게 유아교육 개론 제 그 책이 총 3권입니다. 개론 책 1권하고 유아교육 상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론책을 1, 2월에 이제 보는 거고요. 이 상하가 지금 3, 4월, 5, 6월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론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시기별로 이제 교육과정 정복하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놨는데 아까 우리 교육과정이 80점이었거든요. 80점, 교직 논술이 20점 이렇게 구분이 됐고 다루는 내용은 우리 방금 본 것처럼 개론, 그다음 그 신의사 예자 영역의 교과목들, 운영편 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서 교육과정 시험도 보시는 거고 교직 논술 시험도 보시는 겁니다. 공부 내용은 똑같고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지금 보면 1, 2월에 이렇게 개론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도 이 시기에 같이 들어가고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공부가 이때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공부를 미리 1월에 하는 이유가 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먼저 좀 암기를 시작하기도 하셔야 하고 이 내용을 아셔야만 우리가 이제 또 논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이 이제 3월부터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개론과 함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 5, 6 여기까지가 지금 상반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4월에 신의사 그리고 5, 6월에 예자 그리고 운영편 우리 아까 교육과정 전반적인 그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분이 들어가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사가 지금 신의사 이렇게 해놨지만 아까 했지만 동작교육 그리고 건강교육, 안전교육 그리고 의사소통은 유아 언어교육, 유아 문학교육 그죠? 그리고 사회관계는 이제 유아 사회교육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누리과정 상권에 이제 교재랑 함께 다뤄지고요. 이제 5, 6월에 들어가는 부분이 음악, 미술, 과학, 수학 그리고 운영편 이렇게 해서 그 유치원 교육과정
학원에, 교재 학원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을 차곡차곡 선생님들이 내면화 시키시고,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강의가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워낙에 2013년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시험 치렀던 것만 해도 13년이거든요. 그 13년 동안의 기출문제들을 영역별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아, 내가 이렇게 이론을 다졌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것을 연결해 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조금 키우시고 또 기출문제도 내 걸로 내면화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 이론반, 이 상반기 시기 동안 기출문제도 내 걸로 내면화 하시고 자, 그럼 여기 기점으로 지금 전반전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6월 이 말에 이제 공개 모의고사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론반 동안 다진 그 실력을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제 4달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0월까지 하고 나면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 시험이라서 그렇죠. 이 4달 동안은요.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해 놓은 바를 문제 적용하는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답안을 기술하는 방법도 좀 훈련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전 준비를 마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개월도 7,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지금 여기 1, 2월부터 5, 6월까지 각 영역별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공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묶어서 이렇게 문제풀이로 다룰 예정이고요. 9, 10월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시험 1과 동일하게 1교시를 교직 논술로 그리고 2교시를 교육과정 A였죠. A. 그리고 3교시를 교육과정 B.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답안을 채점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완할 걸 또 챙겨서 보완해서 1차 시험 준비를 마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 과정을 보면 이제 결국에 1, 2월 개론반 그죠? 그리고 3, 4월 누리과정반 1, 그리고 5, 6월은 누리과정반 2 있고 7, 8월은 영역별 문제풀이반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 9, 10월은 동형 모의고사반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이제 연간 진행 과정을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도 우리가 20점 만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술은 선생님들이 조금 막연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아교육 그 이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접하시면요. 처음에만 조금 이런 문제구나 하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하시다 보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좀 많은 문제를 접하시고 이렇게 풀어내시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이렇게 논제라든지 문제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요. 3월 말, 3월 한 중순 이때부터 20일인가 18일인가 19일인가 그때쯤 아마 이제 논술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우리가 그 1, 2월에 진행하는 개론 부분 있죠. 교사론, 부모교육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발달 심리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고 발달관을 물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에 하는 아동 복지나 권리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같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논술 시험에. 그거 플러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교직 논술로 나와서 얘는 1, 2월 과정을 밟은 후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 공부가 잘 되어야 잘 쓸 수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과 이 교육과정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예요. 그래서 논술을 풀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내면화한 것이 또 교육과정 공부에 플러스가 되고 교육과정을 이제 다루면서 좀 이렇게 숙달해 놓은 내용들을 갖고 논술 답을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상호 관련이 있어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이자. 그래서 여기서 투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당연히 강의비도 당연히 투자죠. 금전적인 투자도 크고 또 뿐만 아니라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찌됐건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3월 말부터 해서 충실히 3, 4, 5, 6 요 기간 동안 논술에 대한 이해를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20점 점수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논술반 강의는요. 3, 4월에 논술 기초반 이렇게 해서 5, 6월에 논술 실전반 이렇게 2개의 강좌로 진행이 되는데요. 논술 기초반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이런 작성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훈련을 좀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우리 지금까지 다룬 기출문제 12년간의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논술 쓰기 훈련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12년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 한번 써보고 또 공개 피드백 해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5, 6월에 진행되는 이 논술 실전반이 바로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갖고 이제 제가 출제한 문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시험을 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출제될 다양한 논제들, 그죠? 주제 영역들을 또 공부를 하셔야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다루면서 논술 시험의 실전력을 키우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기초반에, 이 기초반이 6주 과정이에요. 6주 과정이라서 일주에 한 2개씩 이렇게 한 주에 한 2편씩 논술을 다루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 논술 실전반은 이제 총 8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중간중간 아마 격주에 한 번씩 과제가 나갈 텐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반에서 12편의 논술을 다루고, 그리고 실전반에서도 12편의 논술을 다루고, 그럼 총 24편의 논술을 선생님들이 그저 다루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 10월 동영 모의고사 반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교시가 교육과정 A, 교직 논술, 2교시가 교육과정 A, 3교시가 교육과정 B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1교시 교직 논술 시간에 7번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또 실력을 한번 점검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년간 한 30편 이상의 논술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어보시고 실력을 이제 채우셔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험의 1차, 2차 나눠지는 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의 그 전형과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거든요.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모의고사 반까지 그 진행되는 그 연간 강의와 그 다루는 내용들을 보았어요. 그럼 아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반기 기간 동안 우리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봐야 할 내용을 다 배우는 것이잖아요. 왜냐면 1, 2월에 개론반, 3, 4, 5, 6이 누리과정반 이걸 운영하고 나면 공부 내용들을 다 선생님들이 아마 배우고 또 그 과정 동안 차곡차곡 쌓으셔서 이제 내면화 하시게 될 텐데, 그럼 7월, 8월, 9월, 10월은 다시 반복하는 거네요. 그죠? 그때는 물론 새로운 내용이 이제 투입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만 기존에 상반기에 했던 걸 다시 다지시는 거죠. 탄탄하게 다지시는 건데요. 이 하반기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제 실력을 점검하시면서 보충할 부분들을 찾아서 보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상반기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과정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이제 여름 되고 이제 7월 되어서 그때부터 이게 좀 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이 좀 범위가 넓고 또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시험의 찬스를 내 것으로 딱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벼락치기 방식의 그런 공부가 통하지 않는 시험이기에 선생님께서 1월부터 좀 탄탄하게 잘 다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 빨리 시작하는 거죠. 일단 가장 먼저는 시작해라.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작을 할 때는 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부분, 일부분 나눠 놓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그것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이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포스트에 적어놨는데, 그죠? 빨리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죠? 좀 유리한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시작을 하는 방법의 비밀은요, 이 복잡하고 많은 영역을 다 한 번에는 못하죠. 당연히 그것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첫 번째 부분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간 일정, 그리고 그 1, 2월, 1월, 이 월마다 해야 할 공부 일정은 강의 스케줄에 의해서 이미 정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그 주에 해야 될 주간 공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주간 공부 계획을 토대로 1일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그죠? 그것을 하루하루에만 집중을 하면 그것이 모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계획 세우는 걸 좀 강조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하자, 이게 아니라 아주 탄탄하게
좀 이렇게 잘 부분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하나하나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지워나가시는 거죠.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이러면서 그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아, 공부가 이렇게 즐거웠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 또 공부로 어떤 성취를 이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획 수립의 중요성도 알고요. 또 무엇을 아냐?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 제가 성장하는 공부법 이렇게 썼지만 공부의 왕도는 없죠. 공부의 첩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비하지 않게 우리가 이 귀한 시간 1월, 2월, 3월 이렇게 공부를 딱 시작을 했는데 공부 방법을 몰라서 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면서 그 시기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선생님들이 좀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공부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의 가이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안내를 드려요. 그럼 그걸 참고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강의를 이제 좀 똑똑하게 수강하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강의 듣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가 되게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이해한 것이 소실되지 않도록 얼른 내 걸로 딱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달락달락 써머리 요약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떤 예시를 들어줬으면 그 예시도 같이 안고 내가 실제로 공부할 때 그 예시를 붙여서 공부하시고, 그죠? 이렇게 가셔야 돼서 강의 듣는 시간 동안은 귀도 열려 계셔야 되고, 눈도 뜨여 계셔야 되고, 손도 바삐 움직이시면서 그러면서 머리도 같이, 그죠? 빨리 두뇌 회전이 막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즐겁게, 그러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임할 수 있도록 좀 강의 수강하는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미루면 안 되죠. 밀리면 이제 또 계획이 또 흐트러지니까요. 미루지 않도록 강의 수강일을 좀 잘 지키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추진력. 제가 강력한 추진력 그랬는데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 이제 공부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영역별로 나누어서 그걸 내 걸로 외우고 외웠다면 다시 인출하고 꺼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계속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앞서 한 걸 다시 꺼내오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교육 사상과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학자들을 다루게 되는데 뭐 코메니우스, 그리고 로크, 루소, 뭐 페스탈로치, 프레벨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다뤘다고 봤을 때 첫 번째를 코메니우스 영역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로크야.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루소고,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은 뭐 페스탈로치야. 이렇게 됐으면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영역인 코메니우스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쭉 해서 암기가 되었어. 그럼 이제 책을 덮고 코메니우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죠. 나 스스로 내가 공부한 걸 꺼낼 수 있는지, 또 흰 종이에 쓸 수 있는지. 코메니우스는 17세기 감각적 실학주의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외운 걸 써보는 거예요. 잘 써지네. 내가 공부 암기가 잘 됐네 하면 이제 그 다음 로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영역이었잖아요. 로크 공부를 쭉 해요. 그래서 로크가 무엇을 강조했고 이걸 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사실 루소거든요. 근데 루소 가지 않고 다시 코메니우스를 또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5분 쉬세요. 머리를 좀 이렇게 휴식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장기로 이렇게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산책을 가볍게 하면서 잠깐의 비움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코메니우스, 로크를 확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책을 덮고 내가 말로 잘 설명하네, 백지 쓰기를 잘하네.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누구 했어? 루소 할 차례네요. 루소를 또 암기를 합니다. 그럼 루소 암기가 다 되었다면 다시 또 책을 덮고 루소를 다시 인출해 봐야 되죠. 내가 암기를 잘했는지. 루소를 줄줄줄줄 하게 되면 루소 공부가 잘 됐네. 그럼 이제 다시 페스탈로치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무한 반복이에요. 맞아요. 또 다시 코메니우스를 갔다가 또 로크를 확인하고 그 다음 또 루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페살로치를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앞부분을 아주 잦게 돌아가서 반복을 해주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면서 텀을 두면서 다시 꺼내기를 반복하면요, 그것이 아주 탄탄하게 내
저장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반복했던 노력을 갖고 10월에 우리가 11월 1차 시험 보러 가기 전날 하루 만에 내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핵심 단어들만 쭉쭉쭉 꺼내서 체크하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공부하는 동안은 반복을 이제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저랑 함께 이렇게 강의 수강을 하시고 공부하는 선생님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계획 세우는 거, 강의 수강할 때 조금 선생님들 좀 깨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시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제가 등을 의자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래 당신은 말하시오, 나는 그냥 귀로 듣겠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적극적으로 적으시면서 도대체 박수민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예시를 듣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셔갖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후에는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그 강의 때 든 예 이런 것들을 연결하셔서 내 걸로 이제 내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수강 시간에 선생님들이 조금 즐겁게 집중하시기를 또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매일 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서 암기하고 반복해라, 이것을 이제 부탁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라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만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각 시기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1, 2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날 또 계획표와 함께 안내드리고, 3, 4월은 또 3, 4월의 시기에 공부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논술이 투입이 되면 또 논술과 함께 공부를 하는 일정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그 시기마다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토요일날, 우리 직강 기준 토요일이거든요. 인강원 선생님들은 그 토요일 강의가 일요일날 올라가고, 그죠? 일요일날 12시쯤에 올라가면 그것을 이제 월요일날 수강을 하시거나 혹은 일요일날 12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시거나 그럴 텐데,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선생님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서 공부한 부분이 내가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해야 될 공부량인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잘 쪼개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일주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서도 또 하루만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하루살이가 되라, 그냥 오늘 하루, 내일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오늘 하루만 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 합격이 결정되는 시간이 1월부터 6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시험 앞두고 어떻게 하냐, 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때는요, 우리 다 뛰어요.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다 뛰거든요. 나만 날아갈 재간도 없고, 그쵸? 같이 뛰는데 이미 1, 2월에 앞서서 이만큼 앞으로 간 사람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네요. 그쵸? 그거예요. 1, 2월에 탄탄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좀 높여 놓으셔야 합니다.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축적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을 제가 매우 강조하고, 이 6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시험이 하나 있어, 뭐 추시 같은 게 생겨, 그럼 그때 시험을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상반기에 좀 괴롭자, 하반기에는 나 다 맞았네, 나 이거 잘 풀 수 있네, 성취감을 느끼면서 조금 자신감을 업시키는 그런 시기로 보내자, 이런 부탁을 좀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조금 힘들어도 잘 잡아나가자, 이런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암기, 제가 암기를 강조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암기를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좀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 보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또 부정적인 그런 또 눈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잘못됐어요. 모든 시험은 어찌됐건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암기가 돼야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든, 행정고시든 무슨 시험이든 다 암기가 돼야만 가서 오픈북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다 암기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암기를 단순하게 문장을 통째로 외우거나 아니면 단어 몇 가지를 그냥 군데군데 외우거나 그런 암기가 아니죠. 잘 엮어서 내 탄탄하게 이 이해 사수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저는 암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를 통해 선생님들이 이해를 먼저 탄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습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왜?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으며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으며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이러한 그 논리로 이론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하시고 고민해서 이해가 됐어. 그럼 그걸 이제 내 걸로 암기하는 거죠.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매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와 함께 생각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 뭐 코메니우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코메니우스는 왜 이 오감각을 이용한 교육을 강조했지? 코메니우스의 교육 사상은 어떻길래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 논리가 만들어져야 쉽게 암기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의에서도 아마 그런 논리 만들기를 계속 이제 해나갈 텐데,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면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이런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주 마지막에 기출문제, 그 영역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이것을 또 파악하시고 또 기출문제도 내 걸로 이렇게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 우리가 토요일 날 강의 수강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딱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범위를 4개, 일단 목차를 쫙 만들어 보는 거죠. 목차를, 교재 앞에도 목차가 붙어는 있지만 세부 목차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목차를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걔를 4개나 5개 정도의 소형역으로 나눕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주일이 총 7일인데 그 중에 하루는 강의 듣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6일을 이제 내 공부를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시는데, 그 마지막은 기출문제도 또 공부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한 4일 또는 5일 정도에 끝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4개나 5개 정도 소형역으로 딱딱 범위를 나눠 놓고 하루에 그 하나의 소형역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소형역 순서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소형역 1, 화요일 날은 소형역 2, 수요일 날은 소형역 3,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딱 파악한 후에 이제 암기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암기했다면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3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책을 덮고 셀프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매번 시험을 보는 건데, 그 시험 보는 방법이 백지에다가 한번 내가 암기한 걸 쭉 써보는 거죠. 또는 말로 앞에 상대방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말로 이제 그 내용, 공부한 내용을 한번 풀어내 보는 겁니다. 이거 2개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 잘 저장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넣는 것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넣은 것을 꺼내는 것,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고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는데, 괴롭다, 백지 쓰기 말로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과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공하고 나면 상당한 성취감을 느껴요. 잘 암기했구나. 내게 잘 되었네. 이러면서 그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암기를 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조금 몰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지 쓰기 말로 설명하기 셀프 테스트를 하시고, 자, 그런 다음 소형역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니스 다 하고 백지 쓰기도 해보고 말로 설명도 다 되면 이제 우리 로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크 공부하고 나서도 중간중간 앞부분에 대한 공부를 살짝 데려오셔야 돼요. 잘 남아있니? 확인하는 거죠. 코미니우스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확인하고, 그 다음 루소 넘어가기 전에 또 코메니우스 로크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우리가 처음 코메니우스 공부할 때는 1시간 걸렸다고 우리 가정해 볼까요? 근데 다 암기가 돼서 이 셀프 테스트까지 거쳤어. 그런 다음에 로크 공부할 때 코메니우스를 다시 꺼낼 때는요 20분이면 꺼내요. 왜? 다 차곡차곡 저장이 돼 있던 걸 꺼내는 거라서 20분 만에 꺼내고, 그 다음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한 다음에 페스탈로치 꺼낼 때 이제 시간 텀이 더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코메니우스를 또 꺼내러 갈 때, 그때 또한 15분 정도로 시간이 줄면서, 그때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잘 외워놨는데 하나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고 정확하게 인출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찬스야. 그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얼른 열어보고 또 암기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계속 다져서 이제 탄탄하게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곧 공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계속 앞서 해놓은 부분을 다시 이렇게 꺼내오는 그런 재점검의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나름 1년간의 그 연간 강의 일정과 그 다음 공부를 어떤 것을 좀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를 러프하게나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 뭐 법도 봐야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장학자료, 예,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이런데, 그 법규라든지 건강안전자료라든지 장학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강의에서 각각 시기마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 강의 수강을 선생님들이 이제 연간 강의를 수강했다 그러면 사실 시험 볼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 과정이 지금 그 1년간의 강의 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강의 수강과 함께 이제 중요 내용들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다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주 후가 바로 1월 강의 시작이더라고요. 오늘 이거 설명회 찍는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1, 2월 강의 계획을 안내 드리면서 또 공부 방법을, 또 1, 2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나름 선생님들 스스로에 대한 좀 신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보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을 때 긍정적인 어떤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 합격한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또 강의에서 잘 이렇게 방향을 집어드리니까 그걸 잘 들으면서 나도 차곡차곡 이 임용 공부라는 걸 좀 한번 해보고 국립유치원 교사가 되어보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내가 쏟은 노력, 그게 결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노력을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또 불합격이 나눠질 텐데, 그 노력의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으려고 아마 이제 강의에서 나름의 그 성공할 수 있는 또 가이드라인을 제가 세워드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기본기, 그리고 또 강의에서 듣는 여러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더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1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임용 합격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교사로서 성장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나름의 또 꿈들이 계실 텐데요. 공립유치원 현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좀 뭐 소외된 그런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기가 좀 필요한, 좀 그늘진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실 텐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행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또 그 지원력, 이런 건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교사가 따뜻한 마음만 있어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그 유능함을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은 기본이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랑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지적인 전문성, 그리고 여러 어떤 교육 공동체 사람들과 협업해서 이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 1년이라는 임용 공부를 탄탄히 하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쌓으시고 또 향상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유아교육인으로서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 도전하시는 것에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선생님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최종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 부단히 노력하는 2025년이 되려고 하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내년도 한 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그런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시 또 우리 1, 2월 강의 때 OT 하면서 선생님께 구체적인 내용 안내 드리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